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짚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거시 경제 지표하고 유동성 흐름.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 보는 그런 자료입니다. 데이터가 워낙 다양하니까 여기서 딱 핵심만 짚어보죠.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지표들, 뭐 핵심 PC나 CPI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DXY 흐름도 중요하고요. 또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M2 변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의 자금 리필 문제입니다. TGA 리필이요? 네, 이 변수들에 좀 주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볼까요? 거시 경제 상황이요. 자료 보니까 최근에 뭐 핵심 PC나 CPI 같은 물가 지표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 DXY도 좀 하락했고요. 보통 달러 약세는 자산 시장에 좋지 않나요? 그렇죠. 달러 약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에는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죠.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돈의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 주요 4개 중앙은행의 총 유동성 M2를 합쳐서 보면요. 그 총량 자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전년 대비 증가율 YOY인데요. 이 증가율이 이제 막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서 플러스로 돌아서려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 단계랄까요? 이게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막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신호 같은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근데 여기에 단기 변수가 숨어 있다 이 말씀이셨죠? 아까 말씀하신 그 TGA 재충전 문제요. 그게 그거죠. 미국 정부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엑스데이트라고 하던데 그 이후에 비어있는 정부 계좌 TGA를 다시 채워야 한다. 이 상황인 거죠? 정확합니다. TGA 계좌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 이게 시중에 풀린 달러를 정부가 이렇게 흡수하는 효과를 내거든요. 아, 흡수한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이 엑스데이트를 대략 2025년 한 8월 전후로 보고 있고요. 그 뒤로 한두 달 정도 걸쳐서 규모가 5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7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자금이 TGA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해요. 와, 5천억에서 7천억 달러면 진짜 큰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 과거 평균적인 TGA 리필 규모보다 훨씬 큰 액수예요. 훨씬 크군요. 생각해보니 2023년 6월에도 TGA 리필 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공교롭게 그때 SEC가 거래소들 기소하고 그런 규제 이슈랑 시기가 겹쳤다는 분석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근데 이 예상되는 TGA 리필 시기가 혹시 다른 좀 안 좋은 요인들이랑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중국 관련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통계적으로 9월이 좀 약세장이었다거나 이런 거랑 맞물릴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 가지 잠재적인 약세 요인들이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 좀 몰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확실히 주의해야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더 큰 그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직 시장의 진짜 정점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아직 정점은 아니다. 네, 10가지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마켓 사이클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현재 위치가 과거 사이클들의 최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군요. 거시지표로 본 큰 사이클은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럼 비트코인 자체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해도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과거 상승 사이클이 3번 있었고 지금이 4번째잖아요.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상승세가 이전 사이클들 고점은커녕 중반부에도 아직 못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중반부에도요? 네, 특히 바로 직전 사이클, 그러니까 2021년보다도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이번 상승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도 늘어날 것 같고 거시지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내년 하반기쯤에는 팀GA 리필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이게 또 다른 요인들이랑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2025년 하반기 TGA 리필이라는 좀 특수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관세 문제나 계절적인 약세 같은 거랑 맞물리면 반기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변동성 구간,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의 큰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혹은 예상된 단기 조정은 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시는데 좀 더 깊이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거 아닐까요? 이런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걸 그냥 위협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걸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